모데레이터를 맡은 서울동국영화제 집행위원 김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소녀 감독 황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을 치르면을 연출한 김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을 치려면에서 유리 역을 맡은 배우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을 치려면에서 수지 역을 맡은 배우 유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령의 풍경 만든 박하나입니다.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 만든 이다은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은수역 연기한 김연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택시기사를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늦은 시간에 이렇게 극장에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마이크가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감독님들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영화의 시작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황정 감독님부터. 저는 제가 불면증을 앓고 있어서 좀 잠이 부족한, 사회적으로 잠이 부족한 거에 대해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 제작 당시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잠까지 줄여가면서 죽음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잠까지 줄여가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차라리 내가 재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수능을 치고 어떻게 등교를 하고 출근을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좀비가 나와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수능을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한 영화입니다. 네, 저는 기후위기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과 연결되는 순간들, 경험들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그 문제에 되게 천착해 있는 시기여서 너무 좀 슬프게 들렸었고 그게 미래적 관점으로서는 이게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장례 여행을 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목적지를 알고 있는 어떤 이상한 아저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아저씨를 만났던 게 맨 처음 출발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들의 좀 새 출발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기 뒤에 계신 관객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작품 모두 다 잘 봤습니다. 저는 수능을 치려면 김선빈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한번 수능을 직접 쳐보고 사실 제가 영화과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영화과 입시를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좀 생각이 나서 뭔가 주인공의 마음이 좀 더 이해가 됐달까 싶었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마지막쯤에 이제 조수석에 탄 비니스 친구가 수능장에서 약간 물린 자국이 있잖아요. 그 자국이 약간 의문점으로 남았던데 그냥 그 자국만 보여줘가지고 사실 그 이후의 상황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화면이 블랙아웃이 되고 소리로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주인공이 뭔가 창 밖에 있는 좀비라는 존재들에게 뭔가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 행동이 그 수능 시험장이라는 공간을 깨부수고 나간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네, 엔딩에 대한 수능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선 엔딩에 대해서는 이제 모자 쓴 친구가 여기 계신 은하 배우님이신데 수지가 손에 물린 것을 이제 자기는 먼저 알았겠지만 그래도 유리를 어떻게든 수영장으로 좀 보내주고 싶은 친구들이랑 같이 목적지로 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갔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블랙아웃 되고 나서의 상황은 좀 관객분들에게 맡기고 싶었지만 저랑 배우님들과 얘기를 나눴던 건 이제 유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교실 밖으로 나가서 봉고차의 열쇠를 키를 돌리고 친구들을 태우고 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수능 안 보고 대표한 거는 재수를 하는 건가요? 네, 아마 그 다음에도 수능이 있었을 거니까 아마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물들에게 고통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옆에 계신 학생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선착순 세 분에게는 생각 과자와 빈스로드 원두를 드립니다. 네, 일단은 내 작품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감독님과 유령의 풍경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조금 이제 영화의 그 독특한 방식, 장르, 애니메이션과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좀 보여주셨는데 좀 제작 기간과 그 플롯, 영화의 플롯과 그런 소재는 어디에서 어떤 레퍼런스 사람에서 만드셨는지 그런 방식들이 좀 궁금해요. 제작 기간은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는 6개월 정도 걸렸고요. 나머지 애니메이팅 작업이나 후반 작업, 음악 작업 합쳐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딱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질문이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처음에 좀 분노의 마음으로 기획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 문제에 관해서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논문도 있나 논문도 찾아보고 그냥 뉴스거리를 좀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레퍼런스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유령의 풍경 감독님도. 네, 저는 인터뷰를 원래 기후 관련한 지금 사실 인터뷰로 만든 다른 프로젝트가 있고요. 뭐 해녀, 농사지능은 기상청 연구원, 신재생력 에너지 연구원 등 이렇게 기후위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안에서 이제 자연과 연결된 순간, 그러니까 되게 사적인 순간을 질문했고 그 질문의 모음으로 만든 영상이고요. 인터뷰는 한 2-3달 정도 했고 이후에 편집 작업을 했는데 저는 작업 방식이 되게 일상적인 풍경 안에서 제가 느끼는 현재에 있지만 미래에 있는 풍경들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이제 수집한 것이고요. 그거를 배열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이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고 그래서 현재가 보이면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겹쳐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상상하고 실험을 해봤던 것 같고요. 대충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되게 어떤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성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와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재조합하면서 그 안에서 가상적 이미지들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미래적 이미지들을
한번 실험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인물을 화자를 만들어서 하나의 맥락을 만들어서 영상을 정리하였습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현재 기후기 위기의 현 시점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기가 정말 심각한 거죠. 아니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로 2주에서 살고 있고요. 원래 서울에 살았었고요. 근데 참 이번 이제 영화제를 계기로 되게 오랜만에 서울에 오면서 정말 사람이 많고 여기서 야생이나 자연을 찾기 참으로 어렵다. 아파트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또 사람들만 있는 공간들로 가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자연과 기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 일상 속에서의 어떤 감각들을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야기들은 너무 피로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연결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고 싶고 저희들은 그게 지금 현재 큰 화제입니다. 파라올 크리스마스 팀에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가 아빠와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강기루 배우와 김은교 배우가 어떻게 보면 동나이이고 어떻게 보면 멜로로 읽힐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캐스팅 기아나 그리고 김기루 배우와 김은교 배우는 연기하시면서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아빠 캐릭터가 그 멜로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좀 둘이서만 외딴데 있는데 너무 위협적이고 무섭게 느껴질까봐 아빠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이 용교 캐릭터가 계속해서 그 관찰하게 되는 이 아빠가 굉장히 많은 주인공의 감정을 다 담아야 하는 인물이었어요. 원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되게 밉기도 하지만 또 미련할 만큼 어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복합적인 인물이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강기루 배우가 그 이제 택시 기사를 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연기적으로도 제가 나중에 봤을 때 연기적으로 또 배우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연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택시 기사가 손님에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했고 택시 기사는 그냥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나 지금 찾아야 할 사람의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손님과의 젊은 여성 손님과의 로맨스로 오해하거나 그렇게 보여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김은교 배우님도. 시나리오를 보고 동년배가 아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살짝 그런 생각을 같이 하긴 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같이 했었을 때 저도 처음에는 택시 기사님으로 접하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하시는 분입니다. 소감 다시 들었어요? 네, 내용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이 섹션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단편으로 어떻게 변주했을까 궁금해서 봤는데 아빠와 딸의 이야기로 진짜 멋지게 변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화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카메라로 찍으시는지 좀 궁금하고 시네마스코프 화면이죠 그게. 그리고 강기루 배우님은
더스트맨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처음에 진짜 못 알아봤어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배역을 맡으실 때마다 이렇게 목소리 톤을 이렇게 변주하시는지 바꾸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좀 많이 좀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카메라는 생각보다 좋은 걸 못 썼고 소니 FX6로 알고 있고 근데 렌즈를 겨울에는 좀 좋은 걸 샀는데 제가 빈티지 어쩌고 오늘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플레이를 빈티지 어쩌고 그 렌즈는 좋은 렌즈라고 했고 근데 또 여름에는 또 다른 렌즈였어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좀 달라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뭐 목소리를 일부러 바꾸거나 뭐 그렇게 이렇게 뭔가 계획을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인물마다 성격이 워낙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달라지는 것들이었나 봅니다. 제가 일부러 뭐 정말 물리적으로 상대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목소리만 의 문제는 아니고 외형이나 어떤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목소리가 되게 달리 연기를 했구나라고 느끼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를 들려드릴게요. 네,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오픈 시네마 부문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충북 지역 영화로, 그리고 수능을 치려면은 대구 지역 영화로, 그리고 류영의 풀면은 제주,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는 강릉의 영화로 임차를 드렸습니다. 질문 주세요. 8월의 크리스마스 감독님하고 동일하게 듣고 싶은데 이 제목이 영어는 크리스마스 썸머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레전드 같은 여러 영화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쓰시는데 이게 복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굳이 고집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영어 제목처럼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제목 쓰신 이유가 궁금하고 연결 배우님이랑 지휘 배우님께 저는 연인에게는 전혀 익히지 않았고요. 어찌됐든 그리움의 대상이라든가 애증을 하셨지만 그 연기 캐릭터 임하실 때 어떤 감정으로 임하셨는지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여름에 아빠를 찾아서 여정을 떠난 주인공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 같기도 하고 어떤 기적 같기도 하고 결혼 선물 같기도 하고 그런 좀 판타지 안에서 아빠를 마주하는 게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에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우려를 주변에서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하면 더 잘 기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너무 좋은 명작이 기대어 갔고요. 영재는 그래서 영재는 이제 여름하고 겨울의 대비를 좀 더 주고 싶어가지고 크리스마스는 이것도 썸머로 했습니다. 연기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질문이 있나요? 네네. 은수는 아빠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아빠를 찾으러 온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중간에 이 사람이 아빠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그 대본을 보거나 촬영을 할 때는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을 제가 겪어본 게 아니니까 많이 상상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빠를 만나고 나서의 이 사람이 아빠라는 걸 알았을 때 그 감정을
생각했던 죄송해요. 네, 평소에 그냥 그 그리움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택시 기사가 은수에게 어떤 그 아빠의 모습으로 기억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촬영하는 내내 그런 생각들이 함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은 이제 사실 감독님과 굉장히 오랜 인연이에요. 아주 제가 연기를 거의 처음 할 때부터 알던 사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감독님의 작품에 큰 힘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에 임했는데, 현장에서 그 영화에 보여지는 어떤 온도나 공간 이런 것들이 실제 춥기도 추웠고, 또 택시 안에서 미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연기를 잘 할 수 있게 환경이 잘 만들어져서 저는 그냥 처음에는 어떤 잘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지만 되려 배우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안정감 있는 울타리를 쳐준 그런 현장이어서 연기 배우나 가온 감독에게 되게 도움을 받으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캐릭터를 뭐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산보다 뭔가 그런 계산보다 영화에 잘 달라붙어 있는 인물이 완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제가 되려 덕을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일 풍경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꼭 2080년도를 꼭 찍어서 연출을 했잖아요. 네,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두 세대를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나이일 때의 풍경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두 세대 이후의 풍경에 대해서 화자를 설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승용 씨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가 어쨌든 작은 봉고차 안에서 많은 배우들이 우덕다짐하고, 그리고 어떤 배우들의 케미로서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이 되게 아름다웠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많이 싸웠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어떤 캐스팅 기화나 연기적으로 애드립 과정이라든지 에피소드가 하나씩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캐스팅은 필름메이커스라는 영화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프로필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역할이 잘 어울리는 분들을 쏙쏙 뽑아서 캐스팅을 했고, 현장에서는 그 텐션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배우님들이 좀 지친 것 같으면 막 춤도 추면서 막 제가 그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은 어떠신가요? 5명이 다 또래 친구들이고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어서 되게 빠르게 친해진 것 같고요. 리딩이 되게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리딩 현장에서 대본에 맞춰서 애드립도 다 해놔서 촬영 때는 리딩 때 했던 것 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 리딩할 때 이제 아무래도 계속 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앉아서 그냥 대본만 읽을 때는 전혀 뭔가 저도 신나지가 않다 해야 되나?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의자를 이렇게 두고 봉고차 타는 대형으로 해가지고 막 대사 다 외워와서 한 3번째 리딩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막 저희도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일단 대사를 다 외우고 몸을 움직여 봐야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현장에서 에피소드는 일단 그 감독님께서
Everything 뭐지? 올해 나왔었나? 그 영화 촬영장에서도 막 스피커 틀어놓고 배우들이 막 춤추고 노래했다고 그거를 이제 오마주를 해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것 같고 에피소드가 왜 잘 기억이 안 나지? 제 분명히 뭐가 재밌었는데 네 아무튼 빠르게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신없는 촬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심전야는 그 저승사자를 꼭 집어서 어쨌든 캐릭터화 하셨잖아요. 그 어떤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잔다고 죽는다는 게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죽음과 확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존재가 저승사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승사자로 선정하게 됐고 그리고 저승사자가 사람을 살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면 맞아 엔딩에서 저승사자가 죽잖아요. 네, 죽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사 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뒤에 반대쪽. 네. 내 영화 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너무 신이 났고요. 이출전야 감독님과 유령의 풍경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승사자가 죽은지 몰랐어요. 전 저승사자는 원래 죽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크레딧에 약간 푸켓처럼 그림체도 조금 더 잘생겨진 저승사자랑 여자 의사분이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좀 귀여운 어떤 이미지로서 보긴 했는데 그 여자 의사분은 어떻게 되신 건지 감독님 피셜이 조금 궁금하고요. 유령의 풍경도 재미있게 보면서 다 내용적인 것도 좋지만 그 앰비언스라고 해야 하나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되게 잘 잡아주고 있다고 느꼈는데 혹시 사운드 디자인 하시면서 직접 어떤 사운드를 쓰실지 선택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여자 의사분은 이제 저승사자가 의사를 이제 재워서 일단 살리려고 했는데 의사가 잠드니까 이제 의사한테 치료받을 환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네 해서 저승사자가 그 공시생 방에서 훔쳐온 에너지 드링크를 의사한테 먹여서 일단 깨웠어요. 깨우고 깨웠으니까 이제 잠이 부족한 게 더 축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승에 자기를 아무튼 그 저승사자랑 함께 만나서 다시 저승 입구로 들어가서 저승의 길로 떠나려고 했지만 상사분이 너무 의사가 안타까워서 차라리 전생의 의사였으니까 이제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저승사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재우는 그런 직업으로 됐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는 전체적으로는 제가 실험하면서 만들어서 했다고 하고요. 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소리 작업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중간중간 어떤 포인트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작업 전체를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해서 작업 진행했습니다. 네, 아마 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앞에 계신 분. 짧은 질문인데요. 수련 배우분들의 사투리 구상 예상적이었는데 원래 사투리 구상인지 아니면 이 영화를 위해 배우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사투리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투리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미술 감독님이 저희를 다 1대1로 사투리 대사 한 줄 한 줄 녹음해서 중국어 성조 표시 마냥 사투리 억양 표시를 다 해주셔서 열심히 즐겁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또 대구에 계셔가지고 줌으로 한 4시간, 3시간씩 근데 또 미술 감독님께서 되게 지치지 않으시고 좀 진심으로 하셔가지고 되게 저희가 너무 좋았죠. 새로운 사투리를 배우니까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은 진짜 대구 배우분이세요. 누군 것 같아요? 정답은 미소 친구입니다. 그 욕 많이 하던 그 친구. 네, 알겠습니다. 이 로컬 시네마 섹션이 어쨌든 지역 영화를 주목하자고 하는 섹션인데요. 어쨌든 지역 영화 관련해가지고 영진이에서 내년도 예산이 0원이어서 그거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영진이나 민채도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승용칠일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 영화 개발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어서 더욱 소중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화 한번 민채나 영진이의 민원을 한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저희는 가볍게 성명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서울 독립영화제 상영이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차기작을 제작하고 있는데 도깨비는 찰나를 본다라는 작품이거든요. 그게 제작이 다 되면 다시 서독제 상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능을 치르면에 아이들은 아마 인서울을 못했겠지만 수능을 치려면은 서울 독립영화제를 해서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 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생물 다양성과 기후위기 관련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어쨌든 모두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강릉국제영화제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된 영화였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강릉영화제가 없어져서 감사 인사를 좀 전할 데가 없는데 이렇게 로컬 시네마에서라도 상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아마 올해 마지막 상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화 찍을 때마다 막 후원해주고 이러는 옛날 대학 친구들도 있고 배우님도 있고 그런데 되게 소중한 사람들 오늘 다 초대했는데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일요일 귀한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우분들도 인사하셔야죠. 독립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8월에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시작으로 12월 서울독립영화제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 영화 힘들다는 와중에 매진을 시키시는 관객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도 독립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같이 보러 가고 또 좋은 영화를 같이 만드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귀한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강릉영화제가 없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영화제들이만 만들었다 없어졌다 이렇게도 되는데 영화제라는 게 아니면 사실 독립영화들이 상영될 기회를 갖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더레이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함께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월요일이니까 오전에 영진이 문체부 다 같이 영화를 살려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과 지역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역영화
그 국내외 영화제 예산도 30%다 삭감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월요일 아침 문체부와 엔지니어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